네, 임신과 연관된 일반적인 의학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산부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주변에 임산부였던 분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임산부의 90%에서 이 경험하는 증상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오심과 구토 그리고 입덧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중에서 약 0.3에서 3% 정도는 좀 되게 심한 체중 감소까지 동반한 극심한 오심 구토, 그래서 하이퍼레메시스 그라비다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입덧이라고 하는 증상을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에서 경험은 하지만 그래도 치료를 요하는 정도는 약 3% 정도 된다. 체중 감소, 탈수, 탈진, 하이포칼레미아, 케토시스 같은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과연 왜 생기느냐 원인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시작하는 시기가 약 5주 정도라고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성 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 증가를 하고요. HCG 역시 증가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했을 때 바로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신 중반 넘어가면서 대부분 호전이 되죠. 네. 그래서 영양 결핍이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질환에 의한 2차적인 어떤 오심구토가 아닌가 감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 어떤 스핑터, 그러니까 조여주는 근육이 이제 대변 보기 위한 항문에 있는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식도에서 위를 넘어가는 데 있는 위식도 괄약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LES, 로어 에소파지아 스핑터라고 하는데요. 위산은 상당히 산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점막이 약하기 때문에 위산이 거꾸로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 술 먹고 토해 본 적 있으시죠? 네, 토할 때 상당히 쓰리게 되는 것이 바로 위산 때문에 점막이 손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괄약근이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제 이 LES의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구토를 하지 않고 오심이 적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낮아지게 되면 쉽게 구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호르몬, 약제, 그리고 기타 등등이 이제 이런 LES 프레셔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마도 술 먹고 토해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먹고 나서 단 걸 먹거나 기름진 걸 먹거나, 네, 그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한다면 훨씬 구토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이 LES 프레셔를 낮추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당뇨. 우리가 제스테이셔널 DM, 그러니까 당뇨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임신을 해서 생기는 당뇨. 네, 약 8에서 17% 정도 된다고 하고요. 네, 이 당뇨가 생기게 되면 고혈압이나 자궁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죠. 프레클람지아, 그다음에 조산, 유산, 감염, 케토시스, 저혈당증, 네, 그리고 선천성 기형, 자이언트 베이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합병증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임신성 당뇨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일반 당뇨 환자보다 훨씬 더 엄격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당뇨 환자가 임신하면 나빠질 것이냐? 네,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식습관이 달라지고 또 체중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갑상선 질환, 임신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냐. 네. 진단이나 조절되지 않는 갑상선 항진증 환자의 출산, 제왕절개 등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이로이드 스톰, 네, 갑상선 호르몬이 갑자기 엄청나게 증가해서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이로이드 스톰. 그러나 이것은 몰랐을 경우에 그런 것이고요. 임신 자체가 우리 몸에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출산, 더 큰 스트레스겠죠. 제왕절개, 더 큰 스트레스겠죠. 그래서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다이로디
타이로이드 스톰이 생길 수가 있다. 매우 드물지만 이 30%의 모체 또는 태아 사망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진단되지 않았어도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른 의심,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갑상선 항진증 자체가 전자간증이라고 하는 임신 중독증, 모체 신부전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신과 관련한 신부전. 흉통 환자 만약에 이제 임산부가 체스트 페인을 호소를 한다면 임신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맥박리나 신부전이 임산부에서 조금 더 흔합니다. 왜냐하면 임산부는 심장이 훨씬 더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큐트 코로나리 신드롬은 비임산부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임신 자체가 여러 가지 혈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산기의 신부전, 페리파툼이라고 한다면, 주산기라고 한다면 출산 이후까지 이제 포함을 하는 것이죠. 주산기의 신부전은 확장성 신부전으로 좌심실의 기능 상실에 따른 폐부종을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신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신부전의 경우 적절하게 조치한다면 임신 후에는 또 금세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령의 임신, 과거의 심장질환, 임신성 고혈압 등이 이제 이런 신부전의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맹장 같은 경우에 이 임신 때 생기는 맹장 상당히 빈도도 높고 상당히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병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맥버니 포인트라고 한다면 배꼽과 천골의 이 연결선에서 바깥쪽 3분의 1 정도 지점에 한 95% 사람들이 이 부분에 바로 맥버니 포인트라고 하는 곳에 맹장이 있습니다. 근데 임신 때문에 배가 차츰 커지면 맹장의 위치가 차츰 올라가요. 그래서 임신 후반기에는 거의 상복부, 갈비뼈에 거의 붙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곳까지 위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장의 위치, 상복부가 아프다고 해서 맹장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맹장을 진단을 할 때 우리가 복부 CT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임신 중에는 CT를 찍기가 부담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 또는 MRI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물이 상당히 많이 놓여 있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 증상이 맹장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복강경을 통한 어떤 진단과 수술을 동시에 하는 그러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은 초음파나 MRI로 사전에 진단을 하는 것이 맞겠죠. 자, 이제 서머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임신 초기의 여러 가지 응급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결국 이제 임신 초기에는 임신의 진단이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임신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하고 질환 자체가 달라집니다. 소변 검사는 임신 극초기에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궁의 임신은 출혈과 쇼옥을 유발하는 매우 중요한 응급질환입니다. 임신 초기 유산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고요. 만성질환은 임신 상태에 따라서 모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질환들이 임신과 관련해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일단은 이제 산부인과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본적인 해부학적, 생리학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 그리고 바자이널 스포팅,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임신 초기까지 이야기를 마쳤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임신 중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출산 전후의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